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저는 새벽 4시에 밀워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중계하고 지금 왔다가 잠깐 자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대한 상태가 요 며칠째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라리 형, 그냥 피곤한 상태 얼굴이 나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런 댓글이 있어서 네, 용기를 갖고 또 이번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럿 호네츠와 LA 레이커스의 트레이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크 윌리엄스의 몸 상태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레이커스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 마크 윌리엄스의 몸 상태를 샬럿 호네츠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명확한 이 메디컬 리포트 보고서를 주지 않았다는 게 결국 드러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샬럿 호네츠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소위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얼마나 그 후속 대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과의 진정성, 네,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언행들, 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그래도 비판과 비난을 조금은 줄일 수 있고 또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샬럿 호네츠가 그 이후에 행보는 최악이었습니다. 일단은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샬럿은 트레이드 취소와 함께 공식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는 마크 윌리엄스의 귀환에 매우 흥분됩니다. LA 레이커스가 마크 윌리엄스 영입을 열렬히 바랐고 우리는 마크 윌리엄스를 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네가 먼저 제시해놓고 마치 레이커스가 미친 듯이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노가리를 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샬럿은 마크 윌리엄스가 지닌 재능 그리고 워크에틱 인성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그런 글을 주전 센터로 다시 쓸 수 있게 돼 정말 흥분됩니다. 마크 윌리엄스의 귀환은 샬럿의 전력을 키워줄 것이며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내보일 영향력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뻔뻔하죠. 예, 누가 봐도 먼저 마크 윌리엄스를 레이커스 쪽에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상품으로 비교하자면 하자 있는 상품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다 부서져 있었어. 이 상품을 빨리 판매하고자 본인이 먼저 그냥 접근을 한 거죠. 네, 접근을 해서 사기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예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고쳐놨어. 우리가 다 고쳐놨으니까 이대로 가져가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대신에 나도 근데 대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커넥트랑 그 다음에 지명권이면 어떨까? 명백한 사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트레이드 당시에 레이커스에 먼저 문의한 쪽은 샬럿이었어요. 하지만 SNS 성명문을 살펴보면 레이커스가 강력하게 푸시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레이커스가 마크 윌리엄스를 너무 원해서 우리는 마크 윌리엄스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존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어. 팔 수밖에 없었어. 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고서 역시 허위, 그 다음에 축소 발표했었고 결국 트레이드가 취소가 됐는데 트레이드가 단행됐을 당시에 이 라펠링카 레이커스 단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샬럿이 우리에게 빅맨이 필요하냐 라면서 먼저 접촉했다. 그리고 협상은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한창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펠링카 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샬럿 호네츠는 성명서를 통해서 레이커스가 먼저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일절 없었습니다. 왜 사과하지 않을까요? 사과하는 순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샬럿은 굉장히 뻔뻔하게 나갔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그런 잘못일까요? 네, 샬럿은 마크 윌리엄스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레이커스의 의료진들을 바보 등신으로 본 점을 떠나서 그 이후에 사후 대처가 너무 좋지 못했다.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 시즌에만 두 번째 있습니다. 물론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프로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그 한 개인의 일탈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도 구단의 몫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죠. 13살 어린이 팬에게 샬럿 구단이, 그러니까 당연히 홈이겠죠. 홈 구장에서 이벤트 참가 선물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단 직원이 뒤에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앵글에서 그 어린이가 가져갔어야 될 PS5를 빼앗았어요. 그냥 줬다 뺏은 거야. 그것도 겨우 13살짜리 선물을. 대신에 이 샬럿이 어떤 걸 줬냐면 15만원 상당의 그냥 유니폼만 지급했대요. 야, 유니폼 줄 테니까 PS5는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빼앗은 PS5의 가격은 겨우 100만원이에요. 이게 구단 입장에서 100만원은 그냥 우리가 한 100원 쓰는 겁니다. 진짜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즌 티켓 홀더인 어린이의 삼촌인 필립스가 이걸 보고 나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줬다가 뺏는 경우가 어딨어. 그리고 그 100만원을 뭐 예를 들어서 플스5를 뺏었어. 그러면은 100달러로 주던지 그에 상응하는 뭐 물건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유니폼 달락 한 장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삼촌인 필립스가 시즌 티켓 홀더인데 빡쳐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외신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뭐였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다른 아이에게도 크리스마스 소원을 들어준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뭘 갖고 싶어?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브랜든 밀러 유니폼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브랜든 밀러 유니폼을 주고 다시 뺏었대. 이 뭐 사이코패스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가 막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그 플레이스테이션 5를 빼앗고 그 다음에 뭐 브랜드 밀러 유니폼을 줬다가 다시 뺏은 그 직원들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구단입니다. 그리고 샬럿이라는 구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구단의 수치예요. 그래서 당시에 구단이 발표한 성명서를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촌극은 잘못된 의사결정과 부족한 의사소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이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구단은 어린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를 바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 되돌려주고 뭐 민심이 썩나 있으니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린이가 집으로 가져갔어야 할 PS5 이외에 향후에 있을 경기에 VIP의 경험을 우리가 선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펙트럼 센터에 입장하는 모든 이들의 경험을 값지게 만들고 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뭐 프로팀이라고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쪽팔리는 짓을 샬럿 호네츠의 한 구단 직원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팬을 너무 기만하고 향후에 정말 NBA 헤비 팬이 될 수 있는 어린이 팬들의 꿈을 짓밟은 행위여서 그 당시에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만 사기를 2번 치다 걸렸기 때문에 제가 앞서 쳤던 사기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어제 메디컬 통과를 하지 못해서 취소된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실 LA 레이커스의 의료진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 다음에 NBA판에 약간의 허술한 점? 왜냐하면 이렇게 허위 보고서나 혹은 축소된 보고서를 냈다가 그 선수가 메디컬 통과를 하지 못하면 받는 벌칙이 없어요. 이거는 새롭게 제정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뻔히 판매자는 알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몰랐고 그 구매자가 그냥 넘어가면 완전히 그냥 사기 딜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크 윌리엄스가 다시 샬럿 가고 크넥트가 레이커스로 돌아가고 딜이 취소되면서 샬럿 호네츠가 떠안는 뭐 손해나 혹은 벌칙이 없어요. 레이커스는 달튼 크넥트를 달래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혼선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반대로 샬럿 호네츠는 아깝다 진짜 완전히 그냥 고장난 상품 하나 팔 수 있었는데 까비 아까비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덤 실버 총재를 비롯한 NBA 사무국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NBA는 엄청나게 그런 뭐 징계에 또 약한 리그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1라운드 픽을 몰수시키던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샬럿 같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동안 뭐 샬럿 호네츠는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악의 사례의 교보제로 쓰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마크 윌리엄스의 굉장히 상처받은 그런 영혼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달튼 크넥트는 팀의 상황이라도 좋지. 지금 뭐 마크 윌리엄스는 거기 가서 쎄 빠지게 뛰어봤자 승률이 뭐 그냥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젊은 선수들이 연루된 트레이드여서 더 아쉬운 마음도 있고 샬럿 호네츠의 굉장히 악랄한 그런 마음가짐이 느바판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듭니다. 자, 마크 윌리엄스는 샬럿으로 돌아가서 아마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경기를 뛰지 않을까 싶고요. 달튼 크넥트는 제이제 레딕 감독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또 선사하지 않을까 하는데, 자, 이 두 명이 본의 아니게 복귀전을 치르게 됐는데 이 경기들도 한번 나중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프로팀이 의심되는 샬럿 호네츠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늘도 컨텐츠 많이 찍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